어느 날 아침 78세 김영배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새 4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온 탓에 다리가 풀려 넘어졌고 결국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말 정말 괜찮은 걸까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힘이 빠지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느낌. 혹시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건 그냥 지나칠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비뇨기과 전문의 최인영입니다. 20년 넘게 진료를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에만 담아둔 문제를 함께 나눠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 불편함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시면 약도 수술도 없이 건강을 되찾는 방법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남자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진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 아침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밤에 자다 6번은 깬다니까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걸 그냥 늙어서 그렇다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몸속에서 무언가가 막혀 있다는 신호. 실제로 제가 진료한 73세 박상진 어르신은 밤에만 5번씩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멍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난 그냥 늙은 거죠 뭐.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이 부풀어 있었고 그 안에 고여있는 분비물들이 염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방치했다면 수술대에 오르거나 소변줄을 차야 할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으로서의 기능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립선.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게 정확히 뭘 하는 기관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남성의 액체를 담고 저장하고 내보내는 중요한 통로죠. 문제는 만들어진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일 때입니다. 이게 바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조용한 폭발입니다. 쌓인 정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굳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로 인해 전립선은 커지고 소변기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소변 줄기 약화,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느낌, 밤중에 잦은 배뇨. 여러분, 정액은 저장용이 아닙니다. 흐르도록 설계된 물질입니다. 그 흐름이 멈추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출되지 않은 남성성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전립선에서는 그 불편함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답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싱크대 배수구의 물은 계속 고이는데 배출구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썩고 냄새가 나고 결국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도 배출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전립선 내 정체 현상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몸 안에 고인 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그냥 두면
전립선은 점점 더 부풀고 주변 신경과 방광을 눌러 배뇨장애, 통증, 발기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6세 이진호 어르신은 3년 넘게 부부관계를 끊고 아무런 배출도 하지 않은 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런 거 못해요. 나이도 있고 혼자 살고 그냥 참고 삽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만든 건 깊은 우울감과 수면장애, 그리고 전립선염이었습니다. 정기적인 배출은 단순히 성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순환을 지키는 기본 기능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혼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실천의 첫걸음,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나이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참고 삽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참음이 만든 결과를 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소변은 시원치 않고, 기운은 점점 빠지고,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요, 그 증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몸속에서 어디선가 멈춰버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결과는 하루하루 쌓이고 결국 이제는 늦었다는 말로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늦은 건 나이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놓아버린 그 순간입니다. 그 흐름, 다시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알고 있고 그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어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74세 김인호 어르신은 예전엔 하루에 2번은 꼭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친구들과 장기도 두고 노래방도 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에 점점 얼굴을 비추지 않으시더니 아예 안 나오시게 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속옷이 자꾸 젖는 거였습니다. 소변이 새어나오고 그 냄새가 혹시 퍼질까 두려웠던 거죠. 그냥 조용히 집에 있는 게 낫죠. 나가서 창피 당하느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소변이 시원치 않은 것, 젖는 느낌, 그리고 그걸 감추려는 마음.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아내와 눈을 맞추는 시간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어느새 말수도 줄어듭니다. 어르신들, 이건 그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바꾼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숨겨진 사실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왜 아무도 이걸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병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환자도, 가족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불편해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수술 생각해 보셔야죠.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그런 말들은 위로도 해결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한 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늦게야 깨닫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이 영상은 그 얘기를 끝까지 들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의사도 가족도 말하지 않는 진짜 원인, 그리고 그걸 혼자서 바꿔낸 어르신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이야기 속엔 여러분의 내일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9세 유재석 어르신. 이름만 들으면 젊은 사람 같지만 그분의 눈빛은 오랫동안 피로와 우울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6년째.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이 하나 있었답니다. 밤에 5번은 깨요. 소변이 마렵기도 하고 어쩔 땐 그냥 깼는지도 모르겠고 기운도 없고 자꾸만 무기력해져요. 진료 중에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동안 어떤 배출도 없으셨나요? 한참을 침묵하던 어르신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습관 하나를 작게 조용히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 다시 뵌 어르신의 표정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안 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벼워요. 요즘 괜히 기분이 좋아서 노래도 따라 부르게 돼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진료실에 있던 저도 순간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약을 쓴 것도 큰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의 흐름을 다시 깨운 것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몸도 마음도 삶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의 실마리 지금 여러분께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아직 손을 내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재석 어르신처럼 특별한 사람만 변화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 진료실에 오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난 이제 너무 늙었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요. 그런데요, 몸은 늙어도 회복의 힘은 남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문을 다시 열지만 않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로 밤이 바뀌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환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증명해 준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그분들 중 대부분은 배우자가 없거나 가족과 따로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실천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같은 고민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꿔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지만 당신 손으로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작은 문을 여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이 무거운 건 기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흐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아침마다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괜히 짜증이 나고 사람들과 말 섞는 게 귀찮아지는 것.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속에 어떤 회로가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회로는 누가 대신 열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본인만이 다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감추고 너무 오래 밀어두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직접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누구보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로 가는 진짜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 흐름을 다시 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결국 자위라도 하라는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꼭 덧붙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살리는 건강한 실천입니다. 자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얼굴을 붉히시고 이 나이에 무슨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억눌러온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사실은 몸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강력한 루틴이었다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밤에 깨는 문제, 소변이 찔끔거리는 불편함, 기운이 없고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는 이유, 그 모든 증상의 핵심은 몸 안에 쌓여있던 흐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멈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 그게 바로 정기적인 배출, 그리고 전립선 자극입니다.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동안 안 했을까? 지금부터 그 쉬운 실천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언제 해야 하나요?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샤워 직후 몸이 따뜻해져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하고 근육이 이완돼 있기 때문에 자극이 전립선까지 잘 전달됩니다. 장소는 혼자 있는 욕실이나 침실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불편하거나 조급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세는 편안한 자세로,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는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목욕의자에 앉은 채 샤워 직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조건의 핵심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걸 내 몸을 회복시키는 루틴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극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냥 손으로 대충 문지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준비 운동하듯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성기 전체를 손으로 감싸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갑작스럽게 세게 하면 오히려 긴장되고 불편함만 생깁니다. 시간은 최소 10분 정도. 성기만 자극하지 말고 성기 뿌리 쪽과 회음부까지 함께 자극하는 게 핵심입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지점입니다. 그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눌러주거나 마사지하듯 자극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립선은 성기 끝이 아닌 바로 그 아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극은 몸속 깊은 전립선까지 도달해 정체되어 있던 흐름을 천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막혀있던 수도관을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이듯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몸을 위한 가장 사적인 운동이고 가장 정직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액이 나올 것 같은 순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 동작은 단순히 배출을 늦추는 게 아니라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단련하는 케겔 운동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멈췄다가 다시 자극하면 해당 부위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되고 전립선 기능이 더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2, 3회 반복해 주시면 단순한 배출보다 더 깊고 강력한 회복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윤활제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자극하면 따갑거나 통증이 생기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향의 윤활젤이나 식물성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단, 로션이나 비누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화학 성분이 예민한 부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 2, 3회 한 번에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숫자보다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천하신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덜 가요.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가벼워지고 방광이 더 이상 눌리지 않으면서 배뇨 패턴이 안정되는 변화입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던 수면이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이어지고 잠에서 깨어날 때 몸이 묵직하지 않고 개운하다는 느낌. 이건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몸 전체의 리듬을 다시 맞춰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기분의 변화. 괜히 웃음이 나요. 마음이 덜 가라앉아요. TV 보다가도 집중이 잘 돼요. 이건 자극과 배출 과정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우울감이 가라앉고 짜증이 줄고 사람들과 말 섞는 게 편해지는 것. 그게 바로 몸이 살아난다는 느낌의 시작입니다. 어르신, 이건 그 누구도 대신 느껴줄 수 없는 당신만의 회복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실천하신 분들 중엔 이런 말씀도 자주 들립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TV만 보다가 잠들고 아무 의욕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밖에 나가고 싶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액이 제때 배출되면 몸 안의 림프 순환과 호르몬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며 불안감과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웃고 한 번 더 움직이고 다시 관심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욕,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괜히 기분이 좋은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중심을 내가 잡고 있다는 감각. 그 시작은 작고 사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지금 여러분도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밤에 자주 깨는 것,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것.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둘째, 그 원인은 쌓인 흐름의 정체, 그리고 전립선 기능의 저하에서 시작됐습니다. 셋째, 그 흐름을 깨우는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몸의 자연스러운 배출 습관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실천이었습니다. 넷째, 이 작은 실천은 수면, 기분, 활력, 배뇨, 자존감 모두를 바꾸는 전신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건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일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를 위한 결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예전의 나와는 다릅니다. 이젠 알고 있잖아요. 건강한 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밤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당신의 몸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변화의 시작을 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직접 실천해 본 느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은 다시 시작됩니다.